제2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6번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우리가 27번부터 풀이를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그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푸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에이, 이 정도는 아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다가 모르는 것이 딱딱 걸립니다. 그러면 조심을 하셔야지. 뭐 이걸 가지고 야, 이거 찍어도 맞겠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만한 시험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무엇에서 금하는 바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 앞에 술,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는 것 제사죠. 제사를 금지하는 것 뭐다라는 거. 종교 물어봤으니까 천주교 아닐까요? 그렇죠? 자, 살아있을 동안에도 영혼과 술이 밥을 받아 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겠느냐?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초제는 도교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훈구파들이 좋아했던 행사였다. 자, 두 번째, 그 왕조 교체를 예언하면서 백성이 호응을 얻었다. 조선 후기의 예언사상, 그렇죠? 예언사상으로서 정감록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그렇죠? 세 번째,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평등을 동학이죠. 동학사상이 인내천 사상이잖아요. 네 번째 갈게요. 청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일단 17세기 때 종교로 학문으로 일단 수용이 되죠. 그랬던 것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종교로 발전을 하는 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5번.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동학이죠. 동학. 그래서 여기 학문이 뭐로? 서학으로 들어온 것이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서학에 반대한다. 동학입니다. 자, 28번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봐라. 전하께서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노론과 소론을 대거 등용했다라는 것은 노론, 소론으로 갈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인과 서인의 갈등 중에 서인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 그렇다. 그렇다네. 폐위되어 사가에 계시던 중전마마도 그 후에 보기가 되셨다는군. 2년 후 민씨가 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환국 우리가 세 개를 배웠었잖아요. 세 개 환국 중에 마지막 환국인 갑술 환국이지요. 당연히 왕은 숙종 때고요. 이때 숙종 때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고 이 서인은 그 노론소론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임진왜란 선조 때죠. 선조 때고 인조반정은 인조 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인예송은 현종 때 아닙니까? 예송 논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즉위했으니 영조니까 숙종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죠. 숙종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3번, 다번이 들어가야죠.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 28회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29번 문제로 갈게요. 마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자, 사상, 조선 후기 사상의 발전을 도식화해 놓은 거네요. 의주입니다. 가번 의주의 만상이죠? 만상. 그래서 대청상인 나번 보시면 유상입니다. 요거 어디예요? 평양에 있는 거죠. 평양의 유상. 의주상인 만상. 자, 다번 보시면 송상이 나와야죠. 그렇죠. 개성에 있는 개성상인 송상. 송방을 설치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인삼도 재배했다라는 거죠. 라번 보니까 한양이겠죠. 경강상인. 그래서 한양에 배가 있잖아요. 배래. 그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에 서울에 강이다. 그래서 경강상인.
마번 보시면 이제 동래겠죠. 그렇죠? 동래에 있는 내상. 줄여서 동래상인 줄여서 내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대일본 무역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유황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수입받았다라는 거. 1번. 책문 후시를 통해서 대무역에 종사했고요. 그렇죠? 후시. 그래서 후시면 사무역. 그 개시면 공무역. 두 번째.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했다. 요것은 누구예요? 시전상인. 그렇죠. 시전상인이 금난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신해통공 이후에 금난 정권을 행사했다. 이 문구가 좀 문제가 있죠. 시전상인은 금난 정권 이후에 금난 정권 신해통공 이후에 금난 정권 철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구가 다 틀린 얘기다. 그래서 2번은 다 틀렸고요. 3번 사계 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 송상이 그 계산하는 그 일종의 장부예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계 치부법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역대 시험 중에. 자, 네 번째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업에 참여했다라는 것. 운송업 그렇죠?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외관을 중심으로 대일무역을 전개했다. 그렇죠? 외관 중심이죠. 왜? 일본 상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 29번에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3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 있었던 사실.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 뭡니까? 그 출처에 보니까 경세 유표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조선 후기. 자, 오랫동안 체납된 환국을 탕감하는 것. 대동매의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제1분 농지의 수세를 면하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나라의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체납된 환국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유념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봤으나 조금도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았다. 지금 뭡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에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백성들한테는 혜택이 없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고 이 혜택을 받은 백성은 별로 없었다.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 사화지요. 명종 때 있었던 사화, 그러니까 조선 전기 상황. 자, 두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 태종 때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세조 때 시행을 했었죠. 왕권 강화. 자, 세 번째, 궁신과 왕족의 사병이 혁파되고 군사권 강화, 태종이 했었죠. 그래서 다 조선 전기 상황이네요. 네 번째,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이 조선 후기 때 비변사의 그 악패지요. 악패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가 이름은 있는데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화되는 상황. 다섯 번째, 이조전랑을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선조 때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붕당 정치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조전랑직 문제. 그래서 조선 후기는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1번으로 갑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우리 학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으니 이 인물과 함께 활동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가는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이라고 하면 신라 육두품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에게 최치원 그 시무 10조를 진언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번 보면 그 정몽주지요. 정몽주는 온건파 4대부였죠. 그래서 역성혁명이 아닌 고려 내에서 점차적인 혁명을 해야 된다. 자, 답번은 유성룡입니다.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 겪고 징비록을 남기죠. 라번. 자, 홍경래요. 순조 때잖아요. 순조 때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서북민의 차별과 더불어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자, 윤봉길은 그 한인 애국단 출신이지요. 그래서 1932년 의거를 군코우공원 의거를 성공리에 마쳤다. 자, 1번 시무책을 제시한 육두품 지식인
최치현 맞고요. 자, 두 번째 절개와 의리를 지킨 조선의 고려의 충신 맞죠? 세 번째 전쟁의 참사를 기록한 징비록의 저자 그렇죠? 당시에 그 영의정까지 역임을 했었고 자, 네 번째 방봉검 반외세에 기칠든 동학농민군은 아니죠. 1811년에 홍경래는 아니고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있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독립을 위해 몸 던진 한인 애국단원 그렇죠? 그래서 윤봉길 의거 맞다라는 거죠. 자, 31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 우리가 그 32번 문제로 가볼게요. 32번 자 가에 들어갈 답변이네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렇죠? 한번 풀어보자. 자, 가에 들어갈 답변. 단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의사 극락전. 전라남도 강진에 있어요. 어이구, 보러 어디에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 요새가 백년결설 제천한 백년사. 그리고 모른다고 해도 그 아래 고려시대 청자. 그래서 그 맨 끝에 도요지, 가마터. 고려시대 청자의 가마터 유명한 곳이 강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은 강릉이죠. 강원도 강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초당 강릉이잖아요. 그렇죠? 강릉. 자, 세 번째. 퇴계 이왕의 학덕을 기리는 도산서왕 안동이죠. 경상도 안동입니다. 네 번째.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는 경남 합천에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대가의 위용을 보여주는 지산동 고분군의 가바라라는 거죠. 고령이 있습니다. 경북 고령. 그렇죠. 그래서 강릉이 정답. 33번으로 갈게요. 강릉이 강진. 그렇죠. 강릉 써가지고 강릉이라고 썼네요. 강진인데. 자, 강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릉 아니에요. 강진. 자, 33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하께서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이 어린 나이구나. 아직 정사를 도맡아 보지 않고 계시던 시기에 생길 일인데 지금부터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시고 지금 그러면 왕 대신 누가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식을 잊을 정도로 생각하시며 부지런히 일하셔야 할 거다. 자, 친친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데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다만 그 지위를 높이고 높음을 후하게 주면 되는 것이고 나라의 정세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조 참판 최익현의 상소죠. 이것이 이제 계유상소입니다. 그렇죠? 계유년에 최익현이 상소를 하는 건데 누구한테 상소하는 거죠? 고종에게. 그래서 고종에게 누굴 탄핵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는 흥선대원군 탄핵상소입니다. 결국에 이 고종은 아버지 물러나셔야겠는데요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년에서 1873년까지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책에서 1871년 척화비까지는 기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척화비 이전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비변사 폐지. 고종이 즉위했고 비변사 폐지했어요. 흥선대원군이 했어요. 호포제 실시 흥선대원군이 했죠. 제1차 수신사 파견. 여기에서 보시면 1871년과 1876년 사이에서 보시면 수신사가 나오죠. 자,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웠던 장본인인데, 그렇죠? 수신사, 일본. 그러니까 일본 수신사면 그 앞전 시대 바로 뭐가 있었다? 강화도 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항을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흥선대원군한테 뭔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추론이 되지요. 3번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내려오는 순간, 그렇죠? 민씨정권이 들어오고 민씨정권은 개방정책을 추진했으니 바로 개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이 이 한국사 시험이죠. 34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어재현 장군 수사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주요 격전지, 그래서 강화도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강화도, 어재현, 신미양요죠. 1871년 미국 애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어재현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자, 1번. 이 이후의 상황을 찾아봐야 돼요. 종로와 전국 각지 척화비, 1871년 척화비가 이 신미양요 이후에 미국을 격퇴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세워진 거잖아요. 일단 이후의 상황 맞고요. 자, 두 번째. 오페르트가 남현군묘를 도굴하려 했다라는 거죠.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잖아요. 이전 상황이죠. 자, 평양 관민들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탔대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66년에 미국에서 미국 상선이 와서 약탈을 일삼았던 사건이죠. 약탈을 일삼고 결국에 이제 평안도 관민,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에 의해서 소각당하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사건의 결과 이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자, 네 번째. 왜 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했으니 1866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병인 양요죠. 그렇죠? 그래서 병인 박해를 빌미로 병인 양요를 일으켜버렸다. 다섯 번째.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점령했으니 역시 어딥니까?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이전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35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은혜로운 정치와 법률과 이익을 다른 나라에 혹은 그 상인에게 줄 경우 항해납, 통상무역, 상호 왕래 등에 이래서 미국과 조약이구나. 그렇죠? 관리와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뭐예요? 이것이 최국 대우잖아요. 그렇죠? 최국 대우인데 어느 나라에 줬다? 미국에 줬다. 그러면 미국의 최국 최국 대우를 해준 조약이 무엇이냐?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아니냐라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프랑스하고 체결을 한 거구나.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그 프랑스와의 조약은 1886년에 조프, 수호, 또 통상조약이에요. 프랑스하고 체결을 하는데 프랑스가 제일 늦었다라는 거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천주교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수교를 했으니 천주교 그 포교가 합법화된 거죠. 이 내용도 이제 중요한 거죠. 자, 1번.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을 담았다. 자,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이거 빠졌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체결을 하자. 조1 무역규칙 아닙니까? 무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아니고요. 두 번째,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1882년 청상인의 특권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을 해서 청상인의 특권을 주게 되었다. 자, 세 번째, 공상 경비 명목으로 군대 주동 조항을 두었으니 이모군란 때, 그렇죠? 이모군란의 결과 이제 그 재물포지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일본 영사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최초로 주둔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그렇죠. 빌미가 됐던 것이 재물포조약이었다. 자, 네 번째,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받는 계획이 요거잖아요. 조포통상조약.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으로 보빙사는요, 1883년에 어딜로 보내죠? 미국으로 보내는데, 누구?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조미소 통상조약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나랑은 상관이 없지요. 자, 36번으로 가고요. 35번은 4번이 정답.
36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늘 무의영과 장어, 영이 두 개죠. 이 영이에요. 소속된 군인들이 포도청과 경기 가명을 습격을 했어요. 자, 여기에 군중까지 와서 해서 일본 공사관을 군대가 난을 일으켜서 일본 영사를 습격한 것. 뭡니까?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죠. 이름하여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1번. 훈련대가 해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훈련대는요, 1895년에 을미사변 있죠? 을미사변 직후에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위대, 그리고 친위대로 다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자, 포접제가 활용돼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은 1894년. 포접제, 포주가 있고 접주가 있고, 그렇죠? 이 형태로 이렇게 쭉쭉 전파되는 동학농민군,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포접제, 동학농민군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되었다. 자, 이모군란 때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애들이 와서 진압하고 그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여기 있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리고 고문을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고문을 파견하는데 마젠창, 멜렌도르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3번. 그럼 맞는 거죠? 4번. 청일 양국군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되는 계기는 텐진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텐진조약에서 우리 양국군 다 철수시키자. 그리고 만약에 파병 시에는 상대국에게 알려주자. 이것이 텐진조약인데 이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되는 것이 텐진조약. 그러니까 이모군란과는 상관이 없고요. 다섯 번째, 개화당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개화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14개조 정강을 내세워서 그 반청 정부 몰아내고 친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던 갑신정변이잖아요. 아무튼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있다. 3번이 정답. 37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내용은요. 내용 그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것도 가끔 물어봐요. 가끔. 하지만 시험에서 갑신정변과 이모군란을 출제를 할 때는 무엇을 대부분 낸다?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약 체결이 무엇이 됐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제물포조약 그리고 몇 번이야? 37번. 그리고 청과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죠. 37번 문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정동기를 따라서 배우는 한국의 근현대사. 정동기는 저쪽에 있는데 서울이죠. 그렇죠? 목적, 일시, 경로 이렇게 되는데 문화유산 위치 안내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문화유산 서울. 경고장이요. 경교장은 그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김구가 귀국한 다음에 사저로 썼던 곳입니다. 자, 나번 보시면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다번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중명전이죠. 중명전은 그 대한제국의 덕수궁, 그렇죠? 그 별채인데 당시 이제 황실 도서관으로 썼습니다. 황실 도서관으로 썼고 그리고 이 중명전에서 그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라번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이지요. 마번 보시면 뭐가 있을까? 배제학당이요. 최초의 근대식 그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아펜젤러, 그렇죠? 아펜젤러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광복 이후 김구의 집무실과 사저로 이용되었고요. 자, 두 번째.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거처를 옮긴 곳 이름하여 아관파천. 세 번째. 외교권을 강탈당한 을사늑약이 강요된 것이 그 중명전이고 네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 그렇죠. 이 르네상스 양식인데 이쪽에서 또 뭡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도 이 석조전에서 열렸다라는 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지요? 5번째. 교육이 국조서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원 양성소는 아니죠. 이것은 5번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한성 사범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38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교육이 국조서 1895년에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이 반포하죠. 고종 황제가 아니고 당시는 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반포한 이후에 각종 학교, 소학교, 사범학교, 각종 실업학교 다 세워지는 것이 교육입국 조서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38번. 자, 19세기 말에 평안도 강서에 출생을 하고요.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죠. 이게 딱 보면 이제 안중근, 안창호, 누구 또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은 사진을 다 외우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면 나와야 돼요. 누구십니까? 안창호죠.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1912년 대한인 국민의 미국에서 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고 1919년 흥사단, 1919년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그렇죠. 그리고 1938년 서울에서 별세. 자, 1번 가계하나를 제정하고 한글을 발행했으니 조선어 연구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조선어 연구회는 언제 만듭니까? 1921년에 단체죠.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한글날, 가계하날. 자, 두 번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성학교를 설립했으니 1908년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을 하죠. 당시에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이 설립을 했으니 2번이 맞고요. 3번, 조선학 운동을 주도해서 여의당 전설을 간행했다. 정인복, 그렇죠? 문일평, 이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서유견문을 집필을 했다. 유길준. 그래서 귀국해서 서유견문을 남기고 중립론을 주장을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거죠. 5번째, 독사실론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 안창호 선생 이분들의 사진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눈에 익숙하게 해놔야죠.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의사 하면 닥터라고 말도 안 돼. 자, 3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요. 고종이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내외 신민의 명예에서 모두 깎도록 했고 공산주의에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은 전 죽이겠다고 선언하니 고종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정병하가 머리를 깎고요. 그렇죠. 보고 말하기를 경이 내 머리를 깎거라. 그렇죠. 자, 뭡니까? 단발령이죠. 단발령은 을미 개혁 때 있었던 단발령입니다. 자, 나번 볼게요. 지금 너희 대사와 그냥 써야겠다. 1895년. 자, 지금 너희 대사와 공사가 병력을 이끌고 와 대궐 포위해서 참정 대신을 강금하고 외무 대신을 협박하고 법도와 절차도 갖추지 않고 강제로 주인하게 해서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엉망진창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뭡니까?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죠. 을사늑약. 1905년 불법 협약이죠. 그렇죠. 1번.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가 조직되었으니 1912년 독립의금부입니다. 임병찬에 의해서 고종이 밀명을 받아서 그렇죠. 복벽주의 왕정을 복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작전 1908년 1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1907년 정미의병에서 13도 창의군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해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위종 특사를 파견을 했었죠. 이 이후 상황이니까 안 되고. 네 번째,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을 점령을 했으니 충주선, 유인석,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은 당시에 왜 일어났습니까?
단발령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을미사변이지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이 울분이 폭발한 것이다. 을미의병 정확하고요. 다섯 번째, 해산된 진일대 군인들이 합류해서 1907년 정미의병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40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밑줄근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역사신문 연도가 몇 년이에요? 1905년으로 되어 있구나. 1905년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탁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900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버렸죠. 누가? 일본 놈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당시에 대한제국 화폐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화폐로 환가하겠다라는 건데 상태에 따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 갑종, 을종은 40%, 병종 안 해주겠다라는 거, 소액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대한제국의 경제를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죠. 기억번. 화폐 주조를 위해서 전한국이 1883년에 근대적 화폐 그 발행 기구잖아요. 그렇죠? 전한국 이때 아니다. 니은번.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국내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지요. 그렇죠? 자, 디귿번.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었다. 19세기 말이죠. 1898년에 시전 상인들이 만든 한국중앙총상회인데 이들과 관련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상권수호운동이죠. 19세기 말 상권수호운동. 그래서 화폐정리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리을번. 일본에서 차관이 도입돼서 정부의 재정 예속화를 심화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이것은 4번. 4번이 정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차관 막 제공해서 2년 동안 차관 막 빚이 쌓여버리니까 뭡니까? 1907년에 우리가 나라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해서 시행한 국채보상운동. 자, 41번입니다. 다음 전투의 자료의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요? 자, 지웁시다. 저쪽 가서 해야지. 여기에서 합시다. 여기에서 하고 지울게요. 41번. 전투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저 출처가 어디예요? 지청천 1933년 중국 대전자령 전투 앞서서라고 돼 있죠. 이 당시에 3부가 있었고 3부는 이 두 개의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돼서 두 개의 그 국민부와 그 혁신의회로 두 개의 그 단체로 통합 분리가 되죠. 이 당시에 그 혁신의회 산하에 지금 나와 있는 지청천이 주관돼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이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조직을 하죠. 지금 한국 독립군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독립군과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때 1932년 전투, 1933년 전투. 우리 시험에서 보통 쌍성보 전투가 출연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대전자령 전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쌍성보 전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참의부였다라는 거죠. 3부. 자, 두 번째. 중국과 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 그렇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 이 조선 의용대에 대한 내용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부대. 그래서 언제입니까? 1938년에 김원봉의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인데요.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내용도 이 설명도 기억을 해두세요. 엄청 잘 나와요. 예전에 처음 한번 나오고 그 학생들이 이게 뭐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거구나 그러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계속 시험에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익숙하죠. 조선의용대. 그래서 1942년 조선의용대는 그 한국 광복군에 흡수되고 남아있는 잔여 세력 조선의용대 화북시대로 가고 그 잔여 세력이 다시 이름을 김두봉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죠. 조선의용군으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다. 의열단이잖아요.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1932년에 김원봉 의열단의 활동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죠. 네 번째,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 호로군과 연합작전이네요. 맞네요. 자, 다섯 번째, 러시아에 대한 무잔해 해제를 당하였다. 안타깝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죠. 그래서 대한 독립 군단이죠. 그래서 우리 그 1920년대 초반에 연합부대였던 연합 독립군 부대였던 대한 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41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장투쟁에 대해서는 시험이 나오면 어렵지요? 42번. 자, 다음 가상 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 자, 오늘은 순종 황제 인산일이었는데 장례행경을 보기 위해서 종로 3가에 갔는데 길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런데 8시 반 정도가 되니까 그 아랫줄에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그 아랫줄에 보니까 조선독립 만세, 그렇죠? 만세운동이 있었구나.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이죠.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의 인산일이었다. 그러면 3.1운동이었겠죠. 자, 1번. 신간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죠. 이 당시에는 신간회가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배경은 3.1운동 얘기입니다. 그렇죠? 3.1운동.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립되는 영향. 3.1운동이겠지요. 그렇죠? 네 번째, 한일 학생 사이에서 충돌 사건. 1929년 나주 열차관, 나주 광주 열차관에서 벌어진 그 여학생 희롱 사건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박준채가 가서 때려버렸다라는 거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60만세 운동이죠. 이에 대한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3번 문제로 갈게요. 자, 43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 정책으로 오른 것. 자, 국채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 임원, 기타 지도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그렇죠? 점점점 아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게 뭡니까? 사유재산을 부인한다? 그러면 사회주의, 그렇죠? 그럼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으니 일본 놈들이 만든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1925년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총독부의 정책이었죠. 1번. 한국인의 하나에서 적용되는 조선태양령 1919년에 12년에 만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이 발표되는 것 1910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1910. 자, 태형령은 1920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회사령도 1920년까지. 세 번째,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교육령이 시행되었다. 1911년부터예요. 그래서 1922년까지 1차 교육령. 자, 네 번째, 식민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4상범 보호관찰령이 공포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1936년이에요.
보호관찰령이죠. 이때까지 치안유지법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보면 1922년까지인데 20년대 억지로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안 돼도 25년 이후부터잖아요. 22년에 끝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 뭡니까? 4번 보면 실시되었다라고 되니까, 3번이죠. 3번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니까 11년 쪽으로 가야죠. 191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번에는 이 이후 상황은 5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44번으로 갑니다. 자,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오자. 가 지역 어디예요? 연해주입니다. 그러면 이 연해주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 지역으로 한인 이주는 1860년대 함경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이후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신안촌이 건설이 됐고요. 일제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1937년 이 지역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이 1937년에 이 소련의 스탈린 있죠. 이 스탈린이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한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왜? 일본인과 구분해가지고 일본인을 잡아야지 한국 사람은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명목하에 기차에 태웁니다. 기차에 태워서 이주하는데 어디로 가죠? 중앙아시아까지 이주를 해버려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주한 중앙아시아에 이 고려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자신들을.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 자, 1번. 서전서숙이 설립돼서 민족교육을 실시했으니 북간도입니다. 1906년 이상설에 의해서 북간도에 설립되는 서전서숙. 자, 두 번째.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으니 1918년 신한청년당. 그리고 상해에 있었어요. 상하이. 그리고 여기 이제 김규식 어딥니까? 파리강화회. 김규식이 파견되는 것은 파리강화회는 1919년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상하이에서 있었다. 세 번째, 대한광복군정부가 세워져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했으니 맞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1914년 그래서 이상설, 이동휘 이분들이 각각 정통령, 부통령 역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4번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인데 박용만에 의해서 하와이에서 조직됐던 우리의 군 부대지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라고. 조선 청년 독립단이죠. 어디에서 했어요? 일본 도쿄지요. 일본의 심장부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했으니 1919년 28 독립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자, 44번에 3번입니다. 자, 4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첫째, 제륙의 대륙병참기지로서 병참기지와 내용이네요.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해야겠다. 이번 전쟁에서 조선은 대중국 작전군에게 식량, 자파 등 상당량의 군수 문자를 공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자원을 수탈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해야 된다는 미나미의 연설이다라는 거죠. 이 미나미지로 7대 총독인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1936년부터 42년까지 총독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병참기지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1번. 헌병 경찰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농민. 헌병 무단 통치기 1910년. 자, 두 번째. 신간의 창립대회를 취재하고 있는 자. 신간에는 1927년에 창립됐죠. 당시는 문화통치. 자, 세 번째. 국채보상운동에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나라를 뺏기 전이죠. 1907년. 네 번째. 밀립대학 기성회 1922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노동에 끌려가는 청년. 국민징용 1939년에 있었는데 약 100만여 명이 끌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조선 청년 100만 명 정도를 끌고 가요. 나쁜 놈들입니다. 자, 46번 문제 갑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1900년에
호는 철기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1919년 신은 무관학교 교관이고요.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북로 군정서군 지휘관. 아하. 자, 1946년 민족 청년당 그리고 48년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 겸임. 그러니까 48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겸임을 한 이범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범석. 그래서 한국광복군에서 지청천이 총사령관 그리고 부대장이 이범석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이지요. 나석주 의사. 자, 두 번째. 국권 피탈에 앞장섰던 이완용을 저격했다.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의열단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니 김원봉 의열단. 4번. 한국광복군 지휘관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지요. 신채호 의열단 행동강령. 그래서 이범석에 대한 내용은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7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사실을 찾아야 해요. 이 헌법이 무슨 헌법이냐를 일단 봐야죠.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네요. 부통령. 자,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게 뭡니까? 부통령제가 있고 4년 임기고 1차 중임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헌법입니다. 초기의 헌법이죠. 그래서 1948년 제헌절이 7월 17일. 그렇죠? 그러니까 제헌헌법이다라는 거예요. 1번. 반국가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19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1949년. 그러니까 제헌헌법이 언제까지 가요? 1차 발췌개헌까지니까 1952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2번도 맞는 얘기. 자, 3번. 일제가 남긴 재산,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된 거 1949년입니다. 다 제헌국회에서 했어요. 자, 네 번째.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죠. 반민법 만들고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 행각을 했던 당시 사람들을 잡았다. 다섯 번째, 자립경제를 구축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군사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62년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4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위원장은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여운형과 안재홍이네요. 그렇죠? 강령.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기한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일시적인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당시의 건준위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건준위가 만들어지고 치안대를 조직해서 전국지구를 만들죠. 그래서 좌우합작단체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우파 안재홍. 그렇죠? 자, 기억번. 조선 건국동맹 세력을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자, 1944년 여운형의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는데 이것이 광복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니은번. 치안대를 조직해서 질서활동을 했다. 기억 니은 1번 정답이죠. 디귿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건 우익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는 자, 1945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중도 세력 쪽에 가깝잖아요. 건준위. 그렇죠. 건준위에 참여했던 세력은 중도파다.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자, 1번.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우합작 운동 1946년에 좌우합작 운동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건준이와 상관이 없다. 1번이 정답. 4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버섰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와 농단당하고 선거권.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를 봐라라는 거죠. 김주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때 이제 4월 11일 날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지요. 그래서 4월 달에 민중이 폭발해버리는 4월 19일 4.19 혁명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자, 1번. 허정 과도 정부의 설립이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자, 4월 19일 혁명이 터지고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대통령이 없죠.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허정이 임시적으로 그 정권을 승계받겠는데 이것이 허정의 과도정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헌법을 바꾸고 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번이 맞고요. 2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발해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4.13 후원 조치에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기록물이 등재가 되었다라는 다섯 번째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선을 이끌어냈으니 그것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자, 50번 문제로 갈게요. 가정부의 시기 사실로 옳은 것. 오늘 누구 대통령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자,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죠. 지금 문장 제가 읽어드린 문장은 뭡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공동선언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꼭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안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딱 나오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이지요. 그렇죠? 정상회담이 열렸고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였죠. 김대중 정부. 자, 1번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예요. 자, 두 번째 중국 소련과 수교했다. 중국은 1992년, 소련은 1990년. 그래서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라고 하지요. 세 번째, 금강산 관광을 1998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했죠. 네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1953년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직후 이승만 정부. 자, 다섯 번째, OECD에 가입 1996년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김대중 정부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쉬운 건 쉬운 건데 어려운 것도 간혹 보였어요. 그렇죠? 간혹 보였어요.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자, 우리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최근 3회차 정도는 무조건 풀어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어려운 난이도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난이도 풀어보시고 쉬운 것도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모르는 것은 반드시 이론을 다시 들춰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29회차인가요? 다음 회차 29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